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등부 학생들을 기준으로 어휘집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초등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초등부든 중등부든, 엄마표든 사교육이든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활동 중 하나가 이제 단어 암기인데요. 저도 수업 시간에 단어 테스트를 보기는 해요. 근데 아이들의 이제 이 성향이나 태도를 보면 정말 각양각색이거든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한 5분 정도 눈으로 쓱 보고 금방 외워서 시험을 잘 보는 친구들도 있고, 열심히 했는데 자꾸 잊어버린다라고 울상인 친구들도 있고요. 또 틀린 단어가 있을 때 제가 딱히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막 틀린 단어를 10번씩 써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 또 그런 반면 이렇게 쉬운 걸 제가 왜 틀렸을까요? 이 말만 계속 반복하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니?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단어 암기라는 게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영어라는 전반적인 큰 아이의 가장 그냥 일부분이잖아요, 단어 암기는. 근데 이거가 그냥 영어에 대한 전체 이미지를 결정짓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아이가 단어 암기를 너무 극도로 싫어한다거나 할 때마다 실랑이가 벌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을 확인을 해보시고,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아이의 리딩 수준보다 높은 단어를 공부한다. 이 부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아이의 리딩 실력이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 수준의 리딩을 할 수 있는데, 단어는 이 수준을 넘어선 중학교 핵심 단어를 외우고 있다거나 심화 단어를 외우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여기에 속해요. 단어가 오래 기억이 되려면 내가 외우고 있는 그 단어가 내가 보고 있는 교재에 자꾸 등장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apply, 신청하다, insurance, 보험, chemical, 화학물질, 이런 단어들은 좀 쉬운 단어예요. 중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 필수 단어에 속하는데, 초등 교과서나 리딩서에 등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단어를 외웠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재등장해주지 않으면 교과서든 원서든 어떤 영상 매체에서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금방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 아이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리딩과 비슷한 수준의 어휘를 선택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거예요. 이게 6학년인데 고등부 단어를 몇 바퀴씩 돌렸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게 진짜 시간 낭비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일 뿐더러 이건 거의 학대에 가깝습니다. 고등부 단어를 외웠다고 쳐요. 그럼 그 고등부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주고 독해를 해보라고 했을 때 이걸 똑바로 해석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초등은 없어요. 6학년이면 13년 살아온 건 거잖아요. 13년 살아온 인생 배경과 18년 살아온 인생 배경이 같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고등 단어를 외운다고 해서 내 경험이 18년짜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암기한 단어가 내가 보는 책에서 계속 등장을 해줘야 합니다. 단어가 본문의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암기가 효과적이고 장기 기억 장치로 들어가게 되는 건 거예요. 두 번째, 테스트 방식을 누가 결정하는가? 가끔 이제 테스트를 본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시험을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불러주시나요? 아니면 섞어서 불러주시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방법 원해? 그냥 차례대로 불러주면 좋겠어요. 왜? 집에서 엄마가 이것저것 막 순서를 바꿔서 부르시기 때문에 자기가 오답이 많이 발생한다는 건 거예요. 아마 이제 엄마 생각에는 아이가 공부를 완벽하게 잘 했더라면 내가 순서를 뒤죽박죽으로 부르든 밑에서 위로 올라가든 홀수번 부르고 짝수번을 부르든지 간에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공부를 하는 학습자 입장에서는 엄마 눈에야 이 단어가 쉬울지 몰라도 학습자는 금방 외워도 돌아서면 잊어버릴 수 있고요. 또 테스트라는 명목 하에 이제 각 잡고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 긴장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알던 것도 까먹는 경우가 생겨요. 이거에 대한 배려나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된다. 요즘은 초등학교에서도 단어 시험을 좀 종종 보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단어에 대한 이 학습량과 테스트 방식 같은 것들은 여러 가지 버전을 좀 알려주시면서 이 중에서 아이가 선호하는 걸로 좀 선택할 수 있게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테스트 방법은 일단 첫 번째, 영어로 먼저 말을 해주고 아이가 우리말 뜻을 쓰는 건 거죠. 뭐 엄마가 뭐 elephant 이러면 코끼리라고 쓰고 그다음에 철자를 쓰는 건 거죠. 아니 이제 바꿔서 엄마가 코끼리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가 엘리펀트였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철자를 쓰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 더 좋은지는 아이가 그냥 선택할 수 있게끔 저는 주로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쓰기는 해요. 제가 우리말을 불러주고 아이가 듣고 이제 영어 철자를 쓰는 건 거죠. 근데 가끔 긴장도가 너무 높거나 아니면 이제 학습하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1번의 방법으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1번 방법이 조금 더 쉽다고 느끼거든요, 학생들이. 그래서 뭔가 영어로 내가 발음을 해주면 아이들이 듣고 뜻을 쓰고 철자를 쓰는 방법을 하는 건 거죠. 단어의 개수와 테스트 방식을 아이에게 스스로 선택하게끔 해준다라는 거는 이 정도는 내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라는 어떤 목표의식을 스스로 세우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이들도 잘 몰라요. 자기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과도하게 많이 잡거나 아니면 터무니없이 적게 잡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일단 수용을 해주시고 하다 보면 수정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생긴단 말이죠. 그 수정 과정을 아이가 스스로 하게끔 그래야 이제 여러분, 우리 엄마들이 좋아하는 자기주도 학습으로 가기 위한 과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할 순 없다. 하루에 2개 할래요. 라고 하면 일단 그것도 오케이. 또 한 번에 한 20개 정도 해보겠어요. 라고 하면 그것도 오케이. 근데 하다 보면 적절한 수준으로 조율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채점 또한 전 아이들이 그냥 직접 하게끔 하는데요.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틀린 단어를 한 번이라도 더 보게 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머니들이 채점하실 때 막 이렇게 한숨을 쉬신다거나 착착 끊는다거나 이제 그런 어떤 제스처 하나하나가 아이들한테는 되게 큰 부담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채점 결과에 너무 연연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가 한번 스스로 채점을 해보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봐봐. 그 정도로만 해주시면 괜찮다. 자, 세 번째, 틀린 단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이 틀린 단어에 대한 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아까 2번 내용과 직결이 되는데요. 아이가 좀 오답이 많이 나왔을 때 이제 어머니 목소리 톤이 바뀐다던가 한숨을 쉰다거나 야단을 치신다던가 제시를 보겠다라고 하던가 이런 제재가 들어가면 사실 이런 제재들은 거의 체벌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아이 입장에서는 틀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해지기 때문에 뭔가 단어를 순서대로 다다다닥 외우려고 해요. 양을 조금 줄여주시면 조금 더 진지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양은 똑같고 틀리면 안 되고 틀리면 제시 보고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든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니까 위에서 세 번째 자리가 지우개였어. 이렇게 된다는 건 거죠. 그러니 이제 단어를 불러줄 때 순서대로 불러주지 않으면 당황하게 되고 차례대로 불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이 너 제대로 공부 안 했지? 이거 무한 반복된다. 안 됩니다. 어차피 초등 단어는 돌고 돕니다. 지금 못 외웠어도 다음에 또 나와요. 몇 달 있다가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그러니 지금 뭔가 중등 단어로 빨리 넘어가야겠다라는 그 조바심만 내지 않으시면 돼요. 제가 아무리 진도를 천천히 나가려고 해도 6학년 초반쯤에는 중학교 기초 단어를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그냥 그 단계까지 가는 데 있어서 뭔가 영어 단어에 대한 정서가 망가져 있으면 오히려 안 돼요. 그냥 가만히 두면 그냥 저절로 그 단계까지 수월하게 갈 수 있는데 자꾸 건드려서 부스럼 만들지 말자. 틀린 단어에 대한 그런 후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그냥 아이한테 한번 물어보고요. 10개 정도 모아지면 그 단어만 다시 공부하겠다라는 친구들도 있고, 내일 그냥 틀린 거 제시 볼게요 라는 친구들도 있어요. 다 그냥 오케이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닛 5개가 모아지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복습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적절한 보상입니다. 고등학생들은
이미 본인이 단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정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들 스스로 알아서 잘 외웁니다. 그냥 격려만 해주면 돼요. 중학생은 외워야 한다는 거 필요성은 이미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단계이고요. 초등부는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외워야겠다라고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학습과 놀이를 살짝 이제 콜라보를 시켜주는데요. 보통 이면지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다 시험을 보고 난 그 종이로 종이배 접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저희 집에 이제 책꽂이 상단과 천정 사이 약간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배를 차곡차곡 전시해 줬어요. 그러니까 단어 외우는 건 귀찮아도 이 종이배에 접는 재미로 단어 시험을 빨리 보자라고 하기도 해요. 이 5유닛을 보고 나면 한 번은 단어 시험을 안 보거든요. 쉬게 해주는 날이 있는데 오히려 그날조차도 종이배를 못 접으니까 그냥 봐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 종이배 25척을 다 이렇게 모아서 쌓으면 제가 소정의 상품을 주기도 하고요. 뭐 도서 상품권을 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초등 친구들은 굉장히 순수하고 또 단순해요. 내가 단어 500개를 외워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어린이는 없지만 종이배를 빨리 접어가지고 저게 천정에 닿게 해야지 라던가 종이배 25척을 빨리 접어서 나 필통 달라고 해야지 이런 목표는 세운다라는 건 거죠. 그러니 그 욕구를 잘 들여다보셔서 이 초등부에 있어서의 단어 암기는 절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 좀 편하게 습관이 되도록만 해주시면 중등부 단어로 아주 무난하게 잘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부 친구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제가 쓰고 있는 교재 소개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초등 교과서 위주의 단어가 정리된 교재로는 단어가 읽기다를 제가 추천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레벨 1이 3학년 용이에요. 총 20개의 유닛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만약에 2번 공부한다. 한 번 공부할 때 유닛 1씩 한다라고 치면 10주면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만약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그 제목은 센턴스로 되어져 있으니까요. 제목이랑 같이 한 번 더 외워보는 걸로 그러니까 살짝 업그레이드 되는 건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2회독을 해도 20주밖에 안 걸려요. 결국은 3학년 1학기 때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3학년 2학기 때쯤에는 4학년 거를 하게 된다는 건 거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6학년 초반에 결국은 중학교 기초 단원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와요. 결코 늦지 않다는 건 거예요. 빠르게 서두르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건 제 경험담인데요. 어떤 어머니께서 옆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 아이가 6살밖에 안 된 꼬맹인데 영어 유치원에서 The Nocturnal Habit, 야행성이란 뜻이거든요. 그 단어를 막 엄마랑 공부하고 외우고 있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불안해 하시니까 이제 저한테 오신 건 거죠. 이렇게 상담을 했던 경우도 있고요. 또 저랑 하고 있는 단어 개수가 너무 적다고 집에서 어머니가 따로 20개씩 더 테스트를 보고 있는 경우도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좋은 끝맺음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아이가 영어의 학을 띄게 돼요. 초등학교는요. 언제 시작하더라도 늦은 게 아니에요. 중등 단어는 우리말 뜻조차도 이해를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법 많아요. 자, rough, 개략적인 이란 뜻이죠. 내용을 대강 줄여서 추린다 라는 뜻인데요. 자, 개략적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거 뭐 전쟁터 나갈 때 작전 세우고 계략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다던가 modern, 현대의 또는 근대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근대라는 뜻을 얘들이 알까 싶어서 얘들아 근대가 무슨 뜻인지 알아? 라고 했더니 근대국 그 나무랄 아니에요? 그 근대국에 들어가는 거?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말 뜻풀이도 잘 모르는 아이들에게 영어 단어를 암기시키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 어릴수록 배경 지식이 넓지 않기 때문에 이 단어 하나를 이해시키는데 너무나도 많은 예시 문장을 들어줘야 돼요. 조금 더 시간을 뒀다가 하면 금방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땡겨가지고 아이들이 알지 못하는 그 배경 지식을 억지로 만들어줄 수가 없다라는 건 거예요. The Nocturnal Habit을 외우고 있는 유치원생을 보고 불안해하시거나
긴장하실 필요가 1도 없다. 진짜 안 그러셔도 돼요. 정말 단어 전쟁은 중학교 한 3학년 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고등부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나 때려칠래 이런 상태가 되지 않게 좀 즐겁게 습관만 만들어준다 라는 생각으로 편하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